지금 당신의 자산이 눈앞에서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환율 1,500원이라는 충격적인 숫자가 더 이상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위협하는 그림자처럼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과거에는 상상조차 어려웠던 이 환율이 곧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뒤흔들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심상치 않습니다. 당신의 지갑부터 우리 아이들의 미래까지 모든 것이 바뀌는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그 누구도 명확히 알려주지 않았을 겁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무시무시한 환율의 비밀을 파헤치고 1,500원 시대가 불러올 충격적인 변화와 그 속에서 살아남을 방법을 제가 직접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원화의 가치가 비상등을 켰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느끼는 사실일 겁니다. 지난 3년 동안 원화의 가치는 무려 25%나 추락했고 유럽연합의 유로화와 비교하면 27%에서 28%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얼마 전에는 장중 1,700원이라는 믿기지 않는 숫자를 유로화 환율에서 직접 마주했을 정도죠. 3년 전만 해도 1,330원에서 1,340원 수준이었던 유로화가 이제는 1,700원을 넘보는 세상이 된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원달러 환율만 겨우 1,300원대 후반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은 단순한 환율 변동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드러내는 징후라고 봐야 할 겁니다. 과연 어떤 요인들이 이렇게 우리 원화의 가치를 끊임없이 끌어내리고 있는지 숨겨진 진실들을 하나씩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할 것은 바로 금리입니다. 과거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 현실이 되었는데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현저히 낮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셨나요? 2023년 7월 이후로 시작된 이 금리 역전 현상은 이제 너무나 당연한 뉴노멀처럼 여겨지고 있는데 사실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미국은 이번에 금리를 한번 내렸지만 여전히 4%대를 유지하고 있고 우리는 겨우 2.5%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만약 앞으로 경제 위기가 닥쳐도 미국은 금리를 시원하게 내릴 여력이 있지만 우리는 이미 너무 낮은 금리 때문에 손발이 묶여 있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금리 차이가 무려 1.5%나 벌어져 있으니 국내에 돈을 묶어둘 이유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원화를 우리나라에 두기보다는 당장 달러로 바꿔서 미국 은행에 예금만 해둬도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누가 원화를 들고 있으려 하겠습니까? 이런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돈이 계속 해외로 빠져나가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통화량 증가 속도입니다. 원화와 달러의 통화량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더욱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001년 7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광의 통화량인 M2가 무려 6배 이상 증가했지만 미국은 4.4배 증가에 그쳤습니다. 즉, 지난 24년 동안 우리 원화가 달러보다 약 38.7%나 더 많이 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경제가 통화량을 흡수할 기회를 놓쳤기 때문인데 특히 2022년 금리 인상기에 미국은 과감하게 금리를 올리며 시장의 유동성을 빨아들였지만 우리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에 발목이 잡혀 그렇게 하지 못했거든요. 이렇게 돈이 너무 많이 풀리다 보니 원화의 희소성이 점점 떨어지고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끊임없이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이 곧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을 지배했지만 최근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 발언과 여러 경제 지표들을 보면 그 기대가 점차 사라지고 있거든요. 심지어 인공지능에게 물어봐도 12월 금리 동결 확률이 55%에 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나 비상고난 공방 같은 정치적 변수들이 시장의 예측 불가능한 불안감을 더하고 있죠. 만약 미국의 상호 관세 정책이 무효로 판결된다면 미국 정부는 막대한 관세를 다시 돌려줘야 하는데 5경이 넘는 국가부채를 가진 미국이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할 것이고 이는 국채금리 급등을 불러올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국채 발작이 일어나면서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고 돈의 흐름이 불안정해지는 거죠. 이런 상황들은 달러 강세를 지속시키는 요인이 되며 우리 원화에 약세를 부추기는 악순환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경제 상황이 예측 불허의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거거든요. 네 번째는 최근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 가능성입니다. 현재 2달째 연방정부의 셧다운 문제로 인해 중요한 물가자료 발표가 미뤄지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 물가가 분명 악화되었을 거라는 우려가 큽니다. 백악관 대변인조차 10월 고용 및 물가지표 발표가 어렵다고 밝힐 정도이니
상황의 불투명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가 데이터가 발표되지 않아 정확한 상황 파악이 어렵다는 것은 우리의 소비와 투자 계획에도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겁니다.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은 이 상황은 정부의 정책 대응마저 어렵게 만들고 우리 경제가 물가 상승 압력에 취약해지는 결과를 낳고 있거든요. 당장 마트에만 가도 느껴지는 생활 물가 상승이 이를 증명하고 있는 거죠. 5번째는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가속화 현상입니다. 여러분의 주머니 속 돈이 해외로 향하는 현상은 이제 보편적인 투자 전략이 되었죠. 우리가 서학개미라고 부르는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액만 보더라도 그 규모가 엄청납니다. 올해에만 무려 146조 원, 약 998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이 해외 주식 시장으로 흘러나갔거든요.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투자 심리를 넘어 국내 시장의 매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방증이며 결국 달러 유출을 가속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내 주요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금액만 해도 8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21조 6,863억 원에 달합니다. 이런 대규모 자금들이 국내 외환 보유고에 계속해서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결국 우리 원화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약화시키는 주범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마치 거대한 배에 구멍이 난 것처럼 자금이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는 형국이죠. 지금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는 4,228억 달러 수준인데 이런 대규모 자금 유출이 계속된다면 나라의 곳간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경고등이 켜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만약 원달러 환율이 정말 1,500원 시대로 진입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이 거대한 경제의 흐름이 당신의 일상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 메커니즘을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현실이 될지도 모르는 이야기거든요. 가장 먼저 물가가 폭등할 겁니다. 직관적으로는 당장 주유소의 기름값이 1,850원에서 1,900원까지 치솟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수입에 의존하는 모든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이 비싸지면서 우리의 식탁에 오르는 빵 한 조각, 마시는 커피 한 잔까지 모두 가격이 오르겠죠. 이는 가뜩이나 불안한 물가 상승률을 더욱 자극하여 서민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가계부채 부실 문제가 수면 위로 급부상하게 될 겁니다. 은행들은 환율 상승으로 인한 리스크에 대비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는 고금리 대출로 허덕이는 수많은 가계에 치명타로 작용할 겁니다. 특히 2020년에서 2021년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샀던 이른바 영끌족들은 고정금리 기간이 끝난 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면서 월 상환액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불어나는 압박에 직면할 겁니다. 이미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6%를 넘어서는 상황인데 환율 상승으로 인한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은 소비 심리를 더욱 위축시키고 결국 경기 침체라는 어두운 그림자를 우리 경제 전체에 들이우게 될 겁니다. 돈이 돌지 않는 사회는 활력을 잃고 쇠퇴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세 번째는 경제 양극화가 극심해질 겁니다. 환율 1,500원 시대는 분명 누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는데 특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은 대형 수출 기업들은 원화 환산 실적이 급격히 개선되면서 막대한 이익을 거둘 겁니다. 이들의 직원들은 성과급 잔치를 벌이며 상대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들의 부는 서민 경제로 흘러내려오지 않고 대부분 해외 자산 투자로 이어지면서 국내 경제의 활성화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겁니다. 반면 해외에서 식자재를 수입하는 동네 식당이나 에너지 비용에 민감한 중소기업들은 원가 폭등에 허덕이며 문을 닫는 일이 속출할 것이고 결국 부자와 가난한 자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는 비극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네 번째는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이 가속화될 겁니다. 환율이 이렇게 불안정하게 치솟으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자국 통화로 환전할 때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투자를 꺼리게 됩니다. 우리 증시의 매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국내 증시는 고립되고 주가 하락 압력에 시달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상황은 투자 심리를 더욱 위축시키고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어렵게 만들어서 결국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활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겁니다.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외부로부터의 투자는 줄어드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되는 거거든요. 다섯 번째는 정부의 정책 능력이 크게 위축될 겁니다. 환율이 1,500원이라는 심리적 마지노선을 넘어서면 정부는 구두 개입 이상의 실질적인 재정정책이나 확대 재정정책을 펼치기 어려워집니다. 이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정책적 지원이 제한된다는 의미이며
사회 안전망마저 취약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환율 방어를 위해 외환 보유고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데 이는 국가의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져 경제 전체에 더 큰 위기를 불러올 수 있거든요. 결국 정부는 손발이 묶인 채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무력감에 빠질 것이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겁니다. 이 모든 메커니즘이 하나로 연결되어 끊임없이 우리 경제를 갉아먹는다면 대한민국은 결국 계속해서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단언컨대 우리는 이 환율 1,500원 시대가 오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 위기 앞에서 현명한 판단과 전략적인 행동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순간이거든요. 부디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냉철하게 직시하고 여러분의 투자와 소비, 저축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이 격변의 시대 속에서도 슬기롭게 자산을 지키고 불려나갈 수 있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무지함은 절망만을 안겨줄 겁니다.